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돈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손에 잡히는 숫자이지만 마음의 상태를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바라보는 태도부터 지출 습관, 절제, 풍요의 마음까지 하루에 한 번만 들어도 재정이 조금씩 나아지는 지혜 55가지를 여러분께 차분한 마음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라며 듣고 변화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째, 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사는 경우가 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에 사는 어르신인데도 늘 밝게 인사하고 아침마다 산책을 즐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 몇 억을 들고 있어도 늘 불안해하며 뉴스와 주변 비교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통장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부는 결국 마음속에 먼저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출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월 300을 벌어도 카드값과 대출 이자로 320을 써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월 200을 벌면서 150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매달 50씩 쌓입니다. 이 둘 중 누가 더 안정된 삶을 사는지는 명확합니다. 부자란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 지키는 사람입니다. 셋째, 돈은 빠르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대부분 벌이가 적어서가 아니라 어디선가 계속 새고 있어서입니다. 예컨대 배달 한 번에 4,000원, 커피 5,000원,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어든 과자 2,000원. 이런 작은 지출이 하루에 10,000원만 되어도 한 달이면 300,000원, 1년이면 360만원이 사라집니다. 큰 돈을 모으는 방식보다 새는 구멍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넷째, 오늘의 작은 지출이 내일의 큰 돈을 결정합니다. 돈은 큰 결정보다 작은 선택에서 더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20일 행사라고 해서 안 먹는 과자를 사거나 식당에서 배가 덜 고픈데도 세트 메뉴로 시켜버리는 것들입니다.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나도 모르게 큰 돈을 지출하게 만듭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나중에 큰 돈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절약은 궁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약을 아껴서 쓰는 불편한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절약의 본질은 필요 없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옷장 속 옷이 가득해도 실제로 입는 옷은 서너 벌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옷들을 산 돈과 공간은 나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부담을 준 겁니다. 절약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여섯째, 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50대에 뒤늦게 저축을 시작하더라도 65세가 되었을 때 그냥 흐르는 대로 산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았다면 늦게 시작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감정이 흔들리면 지출도 흔들립니다. 감정이 불안정할 때 소비를 하면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필요 없는 옷을 사고, 외로워서 불필요한 고가 배달을 시키고, 우울해서 쇼핑몰을 뒤적이며 충동 결제를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면 소비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여덟째, 돈은 도구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돈은 인생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카드값이 감당이 안 돼서 매달 초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삶과 지출을 내가 선택하고 조절하면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루어야 합니다. 아홉째, 1,000원을 아끼는 사람이 10,000,000원을 만듭니다. 작은 돈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 돈도 소홀히 다룹니다. 예를 들어보면 1,000원짜리 군것질 하나를 쉽게 사는 사람은 100만원도 쉽게 소비하고, 1,000원을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은 큰 돈 앞에서도 침착합니다.
큰 부를 만드는 사람의 시작은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열째, 돈은 태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돈은 마음이 안정된 사람에게 머물고 불안한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예컨대 집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쓰는 지출도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재정도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반면 마음이 급하고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은 지출도 불규칙하고 잔고도 늘 불안정합니다. 돈은 우리의 평소 태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11째, 지출을 기록하는 순간 재정이 눈을 뜬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를 모르면 고칠 수도 없습니다. 가계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흐름을 보는 눈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만 기록해도 내가 이렇게 자주 배달을 시켰나? 커피값이 이렇게 많이 나갔나? 하고 놀라게 됩니다. 알게 되는 순간부터 지출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순간부터 재정이 살아납니다. 12째, 허영은 부의 가장 큰 적이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쓰는 돈은 결국 나에게 아무 이익도 남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눈치를 보며 필요 없는 명품을 사거나 남들이 간다고 해서 비싼 식당에 가는 소비는 결국 마음의 공허함만 채웁니다. 허영은 내 통장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위해 돈을 바치는 행동입니다. 13째, 감사는 돈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태도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핍보다 풍요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면 같은 10만 원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걸로 뭐밖에 못하지? 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건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출을 줄이고 삶을 여유롭게 하고 돈을 긍정적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14째, 부는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 성공은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60대에 처음 적금을 시작한 분이 75세쯤 되면 그냥 살았다면 절대 모이지 않았을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고 태도는 언제든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15째, 돈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문다. 계획 없는 사람에게 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너스가 들어오면 금방 사라지는 이유는 쓴 돈이 어딜 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이만큼은 저축, 이만큼은 생활비라고 정해두면 돈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16째, 재정은 습관의 결과이고 습관은 인생의 결과다. 하루의 선택이 일주일을 만들고 일주일이 한 달을 만들고 한 달이 인생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하루 3,000원씩 아끼는 사람이 1년 뒤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하는 것처럼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17째, 생활을 정리하면 재정도 정리된다. 삶이 정돈되면 지출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예컨대 집에 서랍 하나만 정리해도 안 써도 되는 물건들이 쏟아지며 내가 이런 걸 또 샀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정돈된 삶은 정돈된 소비를 부르고 정돈된 소비는 정돈된 재정을 만듭니다. 18째, 부자는 돈을 쫓지 않고 돈이 자신을 따라오게 한다.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쫓을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예를 들면 불안해서 이것저것 투자 정보에 뛰어드는 사람은 대부분 손해를 보고 차분하게 기본을 챙기는 사람은 결국 돈이 쌓입니다. 헛된 욕심보다 차분한 준비가 돈을 불러옵니다. 19째, 지혜 없이 얻은 부는 머무르지 않는다. 노력 없이 얻은 돈은 금방 사라지고 원칙과 지혜 안에서 벌어들인 돈만 오래 머뭅니다.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몇 년 안에 이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돈보다 지혜가 먼저여야 돈이 따라옵니다. 20째,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재정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만 원만 저축해도 1년이면 60만 원, 5년이면 300만 원이 됩니다. 세상에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늦은 건 안 하는 것뿐입니다. 21째, 돈보다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태도다. 같은 금액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예를 들면 통장에 200만 원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지키지?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100만 원만 있어도 쓸 건 쓰고 필요한 건 남길 수 있겠다라고 평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도가 돈의 느낌과 흐름을 결정합니다. 22째, 필요 없는 소비는 좋은 소비보다 몇 배 더 빠르게 돈을 빼앗아 간다. 진짜 필요한 지출보다 충동 소비가 재정을 더 크게 흔듭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반찬이 충분한데도 습관처럼 배달을 시키거나 이미 비슷한 옷이 있음에도 세일이니까라는 이유로 하나 더 사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소비는 빠르고 조용하게 재정을 비웁니다. 23째, 돈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된 사람만 그 기회를 잡습니다. 예컨대 갑자기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겨도 이만큼은 항상 비상금으로 남겨둔다는 사람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맞을 준비를 해둡니다. 24째,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재정을 바꾼다. 습관은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시는 습관만 가져도 한 달에 10만 원, 1년이면 100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습관이 쌓이면 돈도 쌓입니다. 25째, 돈은 머무를 자리를 좋아한다. 돈이 들어오면 갈 곳을 정해줘야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축과 생활비 항목으로 나누는 사람은 돈이 오래 남고, 일단 한번 써보고 생각하자는 사람은 늘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돈에게도 자리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26째, 감정이 안정된 사람이 재정도 안정된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소비도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달한 간식이나 비싼 음식으로 보상하려 하고, 외로우면 불필요한 물건을 사며 마음을 달래려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마음을 관리하면 돈도 자연스럽게 관리됩니다. 27째, 구매할 때 잠시 멈춤이 지출을 지킨다.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10초만 멈춰도 소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바로 결제하지 않고 하루만 미뤄도 대부분 굳이 안 사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멈추는 순간 지갑도 살아납니다. 28째, 정리는 돈이 될 수도 있다. 집안을 정리하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이득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이미 사놓고 잊어버린 물건, 중복으로 산 전달제, 양말, 휴지 같은 기본용품들이 나옵니다. 정리만 해도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집니다. 29째, 돈은 나를 닮아간다. 차분한 사람의 통장은 차분하고 급한 사람의 통장은 늘 요동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국 재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돈은 마음의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30째,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처음 저축을 시작해도 80세에 안정된 삶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재정은 언제 시작했는지보다 언제 멈추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31째, 돈은 배운 만큼 지켜진다. 재정 지식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사기꾼의 말은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기본을 아는 사람의 말은 다소 밋밋해 보이지만 기본을 아는 사람이 결국 돈을 지킵니다. 기본적인 공부가 재정을 보호합니다. 32째, 잘 버는 사람보다 잘 아끼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버는 돈은 일정하지 않아도 아끼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매달 달라질 수 있지만 고정 지출과 생활비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아끼는 능력은 재정의 핵심입니다. 33째, 돈은 투명함을 좋아한다. 불투명하게 흘러가는 돈은 항상 문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현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상태는 돈이 흐릿하게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명하게 보이는 순간부터 돈이 안정됩니다. 34째, 적게 벌어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수입이 많아도 씀씀이가 크면 가난하고 수입이 적어도 생활이 단정하면 풍족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월 180을 벌어도 지출을 120으로 관리해 저축을 이어가는 가족이 있고 월 400을 벌면서도 380을 써버려 늘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풍족함은 금액보다 비율에서 결정됩니다.
35째, 돈은 나를 지키는 방패다. 돈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뜻하지 않은 병원비나 갑자기 필요한 생활비가 생겼을 때 비상금 5만 100만 원이 있어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36째, 비상금은 재정의 숨통이다. 비상금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늦게 들어와도 불안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여행 경조사 비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비상금은 마음의 평온을 지켜주는 첫 번째 버팀목입니다. 37째, 지출을 미루는 사람은 돈을 지키는 사람이다. 사고 싶은 것을 바로 사지 않고 하루만 미뤄도 대부분 안 사도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 장바구니에 담아둔 옷이나 신발을 하루 뒤에 보면 굳이 필요 없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출을 미루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38째, 여유는 큰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백에서 온다. 삶의 여유는 적게 써서 생긴 남는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지출에서 10만 원만 여유가 생겨도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백은 여유를 부릅니다. 39째, 지출을 고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라지는 돈을 찾는 것이다.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돈만 찾아도 재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나 자동이체된 보험료, 신경 쓰지 않았던 소액 결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라지는 돈을 잡는 것만으로도 재정은 즉시 나아집니다. 40째, 돈은 급한 사람에게서 빠져나가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 머문다. 급한 마음은 급한 선택을 만들고 급한 선택은 돈을 잃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급하게 투자하거나 급하게 결제하는 행동이 실수를 만듭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결정하면 손해볼 일도 적어집니다. 41째, 돈은 조용한 사람에게서 잘 자란다. 돈을 다룰 때는 과시나 과장보다 묵묵함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조용히 저축하고 조용히 절약하고 조용히 기초를 쌓는 사람은 결국 안정된 재정을 갖게 된다. 큰 소리치는 사람보다 묵묵한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42째, 돈은 시끄러운 소비보다 조용한 습관을 좋아한다. 크게 쓰는 날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재정을 만든다. 예컨대 매일 커피 한 잔씩만 바꿔도 한 달에 10만 원이 남는다. 조용한 습관이 조용한 부를 만든다. 43째, 돈은 확신보다 의심에서 지켜진다. 무조건 좋은 기회라는 말은 의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건 무조건 오릅니다라는 말에 덜컥 투자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돈은 확신이 아니라 점검에서 지켜진다. 44째, 돈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사람이 지킨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보다 본질을 보는 사람이 부를 만든다. 예를 들면 싼 물건이라도 품질을 따지는 사람은 결국 지출이 줄어든다.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보는 방식이다. 45째, 돈이 모일 때 가장 위험하다. 잔고가 늘어나면 마음도 느슨해지고 지출도 느슨해진다. 예를 들어 통장에 300만 원 있을 때보다 1000만 원 있을 때 더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된다. 돈이 모일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야 한다. 46째, 유행은 언제나 지갑을 가난하게 만든다. 유행을 따라가는 소비는 끝이 없다. 예를 들면 한철 유행하는 옷, 신발, 브랜드 제품은 1년만 지나도 손이 가지 않는다. 유행은 기분을 채우지만 지갑은 비운다. 47째, 돈은 나를 시험할 때 조용히 사라진다. 마음이 흔들릴 때 소비가 커지고 실수가 커진다. 예를 들어 무기력할 때 온라인 쇼핑에 빠져드는 행동은 대표적인 재정 시험이다. 마음을 지키면 돈도 지켜진다. 48째, 비교는 재정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남의 소비를 기준 삼으면 내 삶이 흔들린다. 예를 들면 SNS에서 남이 산 비싼 물건을 보고 충동적으로 따라 사는 행동은 불행의 시작이다. 비교는 돈도 마음도 앗아간다. 49째, 돈은 정직한 사람에게서 자란다. 돈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면 결국 손해를 본다. 예를 들어 실현할 수 없는 예산을 세우거나 지출을 축소해 적어두면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셈이다. 정직한 기록이 정직한 재정을 만든다. 50째, 돈은 계획에서 자라고 욕심에서 죽는다. 계획만 세워도 불필요한 지출 절반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한 달의 예산을 정해두면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하려는 마음가짐이 생긴다. 욕심은 지출을 늘리고 계획은 지출을 지킨다. 51째, 절제는 재정의 최소 비용이다. 과도한 절약이 아니라 필요한 절제가 재정을 지킨다. 예컨대 배달이 귀찮아서 매번 치킨을 시키기보다 한 번 집에서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긴다. 절제는 생각보다 큰 비용을 절약한다. 52째, 남을 돕는 사람은 돈도 잃지 않는다.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져 소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용돈 5,000원을 주면서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허영 소비를 할 이유가 줄어든다.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지출을 만든다. 53째, 돈은 정리된 공간에서 자란다. 공간이 어지러우면 소비 패턴도 어지럽다. 예를 들면 옷장을 정리하면 비슷한 옷을 또 사지 않게 되고, 주방을 정리하면 식재료를 중복 구매하지 않게 된다. 정리된 공간이 정리된 소비를 만든다. 54째, 돈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조용히 축적된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꾸준함만 있으면 부는 쌓인다. 예를 들어 하루 1,000원씩 모아도 1년이면 36만 원이 되고 10년이면 360만 원이다. 평범한 사람이 조용히 부자가 되는 길은 꾸준함뿐이다. 마지막 55째, 사람은 몰라도 돈은 기억한다. 오늘 아낀 5,000원은 내일도 내년에도 기억된다. 예를 들면 군것질 하나를 참고 저축한 돈은 몇 년 뒤 의미 있는 금액으로 변한다. 돈은 절대 잊지 않는다. 쌓이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5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루에 한 번만 들으세요. 괜히 너무 많이 들었다가 돈 많아질까 제가 걱정입니다. 농담이지만 사실 마음먹는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재정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아,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자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덜 불안한 하루, 조금 더 여유로운 지출, 조금 더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등불처럼 오래 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부자 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주 살짝 진담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그리고 일상에 늘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